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에 수도권을 특정한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수도권 투데이는 2008년 4월 YTN 라디오의 개국 때부터 이어져 온 프로그램인데요. YTN 라디오의 방송 권역이 서울, 경기, 수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투데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 예스트를 활용하시면 전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죠. 오늘은 YTN 라디오가 개국 10주년을 맞는 저희에게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끝난 뒤 잠시 뒤 10시 10분부터 10주년 기념 특집 방송과 청취자 서포터스 찾기 릴레이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푸짐한 상품들도 준비 중이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올해 초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시간당 7,530원으로 정해졌죠. 전년보다 16.4% 오른 겁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로 1분기가 마무리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경제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제주에는 낮에 최대 20mm 정도 비도 오고요.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일부 충북과 경북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바람도 강하기 때문에 산불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4도, 전주가 25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개국 10주년 선물 준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제주에 사는 오연준 군이 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불러서 화제가 됐죠. 김광석의 노래를 다룬 뮤지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관람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수도권 투데이 10년, YTN 라디오 1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10주년 그리고 YTN 라디오 특집 10주년 특집을 여는 노래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 띄워드리면서 2018년 4월 3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벌써 17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75%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적으로 봤던 이들은 혈세 낭비다, 대량 해고가 있을 것이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이른바 3대 후폭풍을 예상했지만 또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이런 지원 정책을 두고서 이런 연착륙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의문을 품는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취지는 또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네. 정확히는 이제 임금주도 성장인데요. 이 주장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시키는 것이고요. 이러한 방안 중에 하나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네. 그러려면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평균 3년 동안에 연평균 한 16%대로 인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올해 인상분을 16.4%로 결정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빠르게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중소기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높아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용 불안들 해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여기 한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 이 해당되려면은 사업장이 이제 월 기준으로 이제 노동자를 30인 미만 이제 고용하는 사업자한테만 이제 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예외 이제 사업장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 보수가 이제 190만 원 미만 이제 노동자들한테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이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업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료로 그러니까 대납을 해주는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청자가 초반에는 좀 참여가 미미하고 신청이 미미했는데 지금 178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75%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보죠? 그렇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이제 그 타격을 받는 사업장들을 이제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거의 최저임금으로 분이 지원할 수 없는 임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중소기업들에 이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들, 그다음에 취약한 계층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임금이 인상됐을 때, 갑자기 임금이 빠르게 인상됐을 때 이제 이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는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혹은 이제 그러니까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또 하셨고 소상공인들도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뭐 설문 이런 것을 해보면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이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근데 초반에는 글쎄요 그렇게 반응이 뜨겁진 않았어요 지금보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정책을 좀 이제 세밀하게 좀 설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홍보하는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연말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게 시행을 발표가 되면서 연초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충분하게 일선 사업장들한테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한 좀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 같은 경우는 이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업장들로 이제 국한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험 이제 그러니까 미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작업장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이 이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험의 가입에 따른 이제 그러니까 비용 증가분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예. 그 비용 증가분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을 받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전자가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청을 주저주저 했던 분들도 있었고요. 예. 정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보험료 이제 경감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후속 대책으로 지난 2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러니까 보완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홍보 강화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이제 보완했던 것들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초반에 시행할 때 정책 혜택 뭐 이런 것들보다 지금이 좀 더 나아진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여전히 이제 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요. 예. 그래도 이제 좀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원을 이제 받는 게 유리한 사업장들이 있고요. 지원을 이제 그러니까는 받기가 좀 어려운 사업장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자신의 소득원이 이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이제 그러니까 지원받는 이제 가구들 있잖아요. 예. 그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가구당 소득이 그러니까 일정액 이상이 넘으면은 자격이 박탈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가게의 자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녀자들이 이제 어디서 아르바이트 삼아서 돈벌이를 좀 했을 때 그게 이제 소득원으로 이제 신고가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소득을 받고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원이 노출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꺼리게 되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대학 다닐 때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아르바이트 삼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소득원은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 상한 부담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지연되는데 연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소득원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학자금 대출 상한 이제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소득원이 노출되기를 이제 원치 않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아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체 75%가 지금 신청한 상태고 나머지 25%는 말씀해 주신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25%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통제를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예.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사회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데 오히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그 지원을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이제 지원 제도가요. 예. 이 사업의 지원 제도가 원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업장들의 이제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도 사회보험 미가입자라든가 최저임금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왔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문제들은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는 저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지원금 제도라는 것이 고용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라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보험 가입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사회보험 혜택을 오히려 그러니까 확대시켜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 싶으면은 예. 실업 부조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가지고 실업 부조제도 같은 제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예. 하게 되면 이제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회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는 좀 이제 그 부담을 덜 갖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것은 역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험료로 13만 원 이상을 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주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완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처음에 이게 13만 원 이상 안 내고 좀 그 고용을 줄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해서 산입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결정될지가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 역시 이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같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산입 범위 어디까지 정할지가 좀 포인트죠? 예,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의 임금 체계는요. 그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장기간 고용이 도움이 되었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예.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이 이제 결합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이제 월급 체계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장시간 근로에 이제 시달리는 많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에는요. 시급보다는 월급 단위로 소득을 생각하는 이제 오래된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고용의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고 근로 시간은 또 단축하는 환경 변화가 이제 오다 보니까는 이게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제도하고 변화되는 환경하고의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미스매치라든가 혼란이 예.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키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든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이런 수당들을 이제 그러니까 산입 범위에다 포함시키게 되면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또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근로하고 결합된 월소득 기준으로 이제 임금 체계를 고려했을 경우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이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하나 예들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앞에서 문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시장에서 우리 일반 이제 노동자들이 확보해야 하는 임금을 그 임금 소득이 자신의 소득에서 이제 너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 시민들은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소득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그러니까 양육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 임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 소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최저 임금의 그러니까 인상이 굉장히 그러니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실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회 임금 비중을 지금 뭐냐면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 보장 강화를 하게 되면은 최저 임금 인상 속도를 좀 낮출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이제 근로장려금 지원 제도를 보다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보완을 하면은 최저 임금 인상률을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이제 빠르게 하지 않아도 좀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을 때 그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받던 근로자들이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 안 되게 되면은 그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위에 계층 근로자들도 같이 그러니까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임금 인상의 혜택을 좀 수혜를 받으려면은 그 대기업을 비롯해가지고 중견기업들의 이 산업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임금 인상을 해줄 여력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넘어서가지고 그러네요. 산업 생태계를 전체로 활력을 다시 높이는 이런 문제가 좀 병행돼야지만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도 그러니까는 지속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어느 한 부분만 좀 지원하고 잠깐 그 구멍 메운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조그마한 기업들이 좀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주 큰 문제군요, 생각보다. 네. 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고요. 뭐 사후 관리라든지 부정수급 예방 같은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끝으로 앞서서 뭐 언급되지 않았던 좀 개선돼야 될 점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지적했지만은 예.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그러니까 신청을 못하는 경우들은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취지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상충되는 문제이죠. 예. 문재인 정부가 가장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강화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아무래도 이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좀 이제 그 이 사회보험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상들을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업 부조제도 같은 경우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근로장려금 제도도 좀 현실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좀 보완하지 않으면은 재정의 지원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완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택시기사입니다. 대부분 기사들은 뉴스를 많이 들으니까 YTN 라디오 틀어놔요. 저녁 때는 그래도 이제 야간에는 주로 이제 음악을 또 계속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는 기사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올드 팝송들을 많이 주로 좋아하죠. 그냥. 예,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는 김상호라고 합니다. 보통 아침에 나오면은 채널을 무조건 94.5로 해놓고 뉴스를 6시쯤 나오면 6시부터 많이 듣습니다. 많이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사 프로라든지 이 시대에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도 어떤 가급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드팝송 듣고 싶은 노래는 에버그린. 네, 라디오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죠. 특히 저희 YTN 라디오의 든든한 지킴이들, 택시 기사님들의 축하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운행하시면서 YTN 라디오 94.5MHz 고정해 놓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저희가 1부 시작하면서 오프닝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석의 노래를 다룬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것 관람권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심혈을 기울인 끝에 6002번님을 선정했습니다. 1부 당첨자는 6002번님입니다. 10주년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청취자가 알기 쉽게 꼭 필요한 정보들 다뤄주셔서 항상 감사하고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역시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 계속해서 해주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라디오 1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수도권 투데이도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1부 끝곡은 저희 FM 94.5MHz 주파수와 참 관련이 깊은 노래입니다. 94.5, 9 to 5. 돌리 파튼의 노래 들었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청년 플러스 4 트레이드 매니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근균 경기도 수출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경기도가 사업 이름을 짓는 거 보면은 참 창의적이고 재밌는데 이번에도 독특합니다. 경기 청년 플러스 4 트레이드 매니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그 2005년부터 시작된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제 수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수출 환경이 더욱 이제 녹록지 않고요.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수출기업들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우수한 무역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무역 인재, 이런 어려움이 심각한 반대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실업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이제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이러한 수출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의 상호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경기 청년 플러스 4 트레이드 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경기 청년 트레이드 매니저 사업에서 경기 청년 플러스 4라는 것은 청년,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왜 외국인 유학생이 여기 포함되셨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그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수출에 맞먹는 효과로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일조하고자 이제 외국인 유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고요. 예. 타문화인의 중요성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굳건한 그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인 청년,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 2달여간 무역 실무와 외국어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해서 이제 교육 수료 후 수출 중소기업의 인턴이나 취업 발전, 창업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경기도에는 많은 그 수출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이어를 모셔다가 이제 기업하고 수출 비즈니스라는 수출 상담회를 했지. 그리고 이제 저희 기업들을 해외에 모시고 나가서 이제 바이어하고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페어 코리아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그 현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기존의 이론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이렇게 실전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무 능력 중요하죠. 기업들에서도 다 그걸 바라고 있으니까요. 예. 자, 지금 경기 청년 플러스 4 트레이드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면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시면 이제 집합 강의 전에 3주간 94시간 이제 기본 강의를 온라인으로 좀 학습하게 되시고요. 예. 7, 8월간 이제 2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국내 최고의 무역 전문 강사진을 통해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좀 받으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무역 계약이라든지 대금 결제 방법, 뭐 FTA 실무, 뭐 대외무역법, 뭐 비즈니스 협상 전략 등 현장에서 바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 무역 실무들로 이제 커리큘럼을 좀 구성하고요. 전문 강사진들의 이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기도 주재 각종 그 수출 비즈니스 행사에 참여토록 해서 이론 교육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교육생들 편의를 위해서 교육 장소를 수원, 의정부, 서울 등 이제 권역별로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교육생 트레이드 매니저에 지원하려면은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예. 일단 트레이드 매니저에 지원하시려면요. 이제 공고일 기준으로 올해 2000년생인 만 18세부터 1984년생인 만 34세인 경기 도민이셔야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4가지 각각 지원자가 좀 다른데요. 먼저 청년 분야는 따로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생 분야는 이제 경기도 소재 대학생들 및 만 1년 이내 졸업생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타시도 주민이시더라도 도내 소재 대학에 다니시거나 졸업한 지 1년 이내이실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분야는 경기도 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한 지 1년 이내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인 경우는 이제 타국적이라 하더라도 도내에 거주하고 계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원 자격이 또 추가로 있는 게 청년 대학생 등 이제 내국인이신 경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당 언어 능력이 일정 기준 좀 충족되셔야 하고요. 외국인 유학생이나 다문화인인 경우는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 수준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요 트레이드 매니저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달 5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모두 이제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고요. 이제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이제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하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및 경기도 일자리 시스템인 자바바 사이트에 올려놓은 그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경기도청 국제통상과 전화번호가 031-8008-2452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경기 청년 플러스 4 트레이드 매니저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 이걸 신청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 경기 청년 플러스 4 트레이드 매니저 사업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과 일자리 취약계층인 그 청년들과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해서 이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선순환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이제 높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2016년부터 올해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본과정 수료생 전원에게는 이제 도지사 명의의 수료증도 발급이 되고요. 성적 우수자에게는 도지사 상장 수여 도 되고 또 기타 취업 알선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 역량 있는 무역 전문가 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박근균 수출전략팀장이었습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로 듣고 계시고요. 오늘 YTN 라디오 수도권 YTN 라디오 10주년 특집 그리고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0주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들어보겠는데요.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지난 27일 있었는데요. 이 중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유독 눈에 띕니다. 예.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와 인천도를 끼고 있는 인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인천은 대북교류 사업을 견인할 수 있는 지리, 문화, 경제적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네. 서해 5도 북방 한계선, 즉 NLL 해역은 연평해전과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 등 남북 대립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남북이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해상 교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남북 어민들이 NLL 해역에서 함께 조업하는 공동 어로를 비롯해 해상 파시를 통한 수산물 교역, 수산자원 공동 연구 등이 대표적인 해상 교류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충돌의 단초가 됐던 남북 어선의 월경이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NLL 해역이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남북한 해상 고유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판문점 선언이 마련해준 셈입니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평도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를 소중히 해 남북 사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판문점 공동선언이 지난주 금요일 27일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내용이 있었고 인천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역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봤고요. 그러면 인천시와 연관된 대북 교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인천항이 남북교류 물동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천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남포를 잇는 전기 화물선이 운항한 곳입니다. 섬유 화학 제품, 전자 전기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고 농수산물과 철강 금속 제품을 반입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도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가 발표되면서 운항이 멈춰졌는데요. 이번 회담으로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교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통일을 대비한 서해 평화도로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 고려 역사를 매개로 한 강화와 개성의 역사 문화 교류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기회에 강화, 옹진 등 접경지역 규제를 철폐하고 이 지역을 남북 교류의 전진 기지로 삼자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전 이후 베일에 쌓여있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대한 활용 방안도 곧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천 내부 문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의 재정비 촉진 사업 등 인천의 주요 구도심 재생 사업을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1,800억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 도시 재생 사업, 북부지역 개발 사업 등 3대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공사라는 책임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 이 중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이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이곳은 동구 화수시장과 화평동 냉면골목, 동인천 북광장,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아우르는 인천의 대표 구도심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2020년 하반기부터 보상 이주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인천 지역의 33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주민 동의를 거쳐 도시공사가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에 포함됐다가 취소된 땅의 매각대금, 범함 역세권 사업 개발 이익 등 1,800억 원을 손실보전 충당금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업성 부족으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지역에 투입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금은 구도심 활성화 사업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네. 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김민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YTN 라디오 개국 10주년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일부 당첨자는 6002번이었는데요. 10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날 어린이날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공연 티켓 당첨되셨고요. 일부 당첨자였죠. 2부 당첨자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14 끝자리 쓰시는 분입니다. 1214 끝자리 쓰시는 분. YTN 뉴스 FM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빠와 엄마가 항상 들으시는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 부모님이 문화생활을 무척 좋아하시는데요. 5월 엄마 생신이라 뜻깊은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승승장구하시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생신 축하드리고요. 좋은 공연 잘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7759번님, 10주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마음, 저도 YTN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마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2875번님, YTN 라디오 방송 1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수도권 투데이도 축하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7살 남자입니다. 참고로 장원석 아나운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 친구도 이름이 장원석이거든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자, 2018년 4월 30일 YTN 라디오 10주년 수도권 투데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10시 10분부터는요. 10년 전 2008년 YTN 라디오 개국 때부터 FM 94.5MHz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손영주 아나운서, 그리고 YTN 라디오 애청자인 개그맨 남희석 씨가 공동 진행하는 특집 방송 YTN 뉴스 FM 10년의 인연 100년의 약속도 방송됩니다. 알찬 방송 구성은 물론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만큼 충분한 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 YTN 라디오가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끝으로 더 원스의 You're My Best Friend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전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